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가진 것 하나 없던 저희는 오로지 남편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셨네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아직 멀었어. 자식들 나중에 호강시키려면 지금 많이 벌어놔야지.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가게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좀 쉬세요. 걱정 마, 난 괜찮아. 지훈이랑 민수 유학 보내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남편은 고깃집을 차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죠. 덕분에 매출도 꽤 잘 나왔고 그 돈으로 자식들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또 배가 아파요? 벌써 3번째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이번엔 심각해 보여요. 제발 병원에 가보자고요. 가게는 누가 보는데? 걱정 말라니까. 내가 늘 이러다 괜찮아졌잖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남편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요. 괜찮다니까. 가게는 누가? 가게고 뭐고 지금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러다 큰일 날라. 남편은 결국 제 강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저는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병원 검사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CT, MRI, 내시경 검사 모두 결과가 일치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사가 항암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 제발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병원도 알아볼게요. 여긴 대학병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평소 말이 많던 사람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가게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것보다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싶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자신의 건강보다 가게 걱정 그리고 자식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힘겹게 전화기를 들어 큰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 어려워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래. 시간이 얼마 없대. 일단 알겠어요. 스케줄 조정해 볼게요. 작은 아들 민수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시간을 내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괜찮아? 애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에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다 애들 위해서였는데.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다시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진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 민수가 겨우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 네. 회사 일 때문에 빨리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왔으니까. 아버지께 인사드려. 아버지, 안녕하세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도 않고 침대 끝에 멀찍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그래도 네가 와서 보니 좋구나.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병원비를 걱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죠.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지 해서요. 네 아버지 평생 돈 모아놨으니 걱정 말고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셨단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슬픔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가게 걱정은 하지 마.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니까. 민수는 짧게 병문안을 마치고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한 번 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고 나갔죠. 여보, 애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알아. 다 컸으니 자기 삶이 있지. 남편의 말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민수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복도로 따라 나섰어요. 민수야, 잠깐만. 네, 엄마. 왜 그렇게 서둘러 가니? 아버지가 네 얼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민수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손은 계속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놀랐어요. 그래, 많이 야위셨지. 니도 좀 충격 받았을 거야. 민수를 떠나보내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걱정보다 가게와 병원비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 정상일까요?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주가 지나서야 큰아들 지훈이 겨우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지훈아, 왔구나. 많이 편찮아 보이세요. 그래도 네가 와서 반갑다. 지훈은 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듯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죠. 병실 구석에 가방을 놓고 창가로 걸어가 멀찍이 서서 병실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니? 그냥 그렇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럼 가게 일은 누가 보고 있어? 직원들이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건강만 챙기세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마치 남처럼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왜 이렇게 서먹서먹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에는 잘 들어가니? 바빠서 가끔 회사에서 밤을 새기도 해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와이프는 잘 지내고? 네.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남편이 아들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잠시 간호사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병실 밖에서 전화통화하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병원이야.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 엄마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어. 내가 다음에 기회 봐서 보험이랑 재산 얘기 꺼낼게.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과 보험을 먼저 생각하다니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의 목소리일까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지금 병원이야.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래, 나중에 니랑 따로 얘기할 게 있어. 엄마한테 너무 티내지 말고. 형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더 들으려고 했지만 지훈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에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는 좀 피곤하신가 보다. 눈 감고 계시네. 저 조금만 더 있다가 회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훈아, 아버지가 얼마나 네 얼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지훈의 급한 귀가 준비에 서운함이 들었지만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그의 냉담한 태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3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현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저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현주야. 와줘서 고맙다.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괜찮아. 너희들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을 뿐 정작 남편 곁으로 다가가지도 않았죠. 그저 병실 구석에 서서 핸드백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냥 그러려니 한다, 현주야. 아버님 옆에 있으면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간병인은 안 쓰세요? 어머님도 건강 챙기셔야 할 텐데.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 힘들면 생각해 볼게. 대화는 겉돌기만 했고 진심 어린 위로나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항암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대. 그럼 집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했어, 지훈아. 지훈의 갑작스러운 퇴원 제안에 의아했지만 혹시나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집에서 관리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오랜만에 함께 있으니까. 그래, 좋지. 어머님도 같이요. 가족 사진으로 남겨요. 현주의 제안에 저도 남편 곁으로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왜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현주가 나간 사이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평소와 다르게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이제야 아버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나네요. 괜찮다. 너도 바쁜데. 아버지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가게랑 재산도. 지훈의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저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에게 재산 얘기를 꺼내다니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아, 아버지 목 마르실 테니 물 좀 가져다 드릴래? 며느리가 잠시 남편을 간병한다 하여 저는 큰아들과 함께 병원 1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그동안 못했던 안부를 전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잘 되고?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해.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쉬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나요. 지훈의 말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니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무슨 고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사실 요즘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사업? 그동안 그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네? 바빠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지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아서 부담이 커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큰 돈은 아니고 잠깐 급한 불만 끄려고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가슴에 돌을 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큰아들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죠. 지훈아, 지금 내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알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내가 할 말이 돈 얘기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밤낮 없이 일해서 너희를 유학까지 보내고 지금도 아버지 덕분에 네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힘들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부모로서 너무 서글프다. 눈물이 차올라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지우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아버지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까 하는 건데. 병원 카페의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그 짧은 대화는 저에게 큰 상처와 실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돈밖에 모르는 아이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카페에서의 충돌 이후 지훈과 현주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고깃집 직원 중 한 명인 정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혹시 지금 급한 일 아니시면 병원에 찾아뵈도 될까요? 무슨 일 있어요? 정 실장님? 가게 일로 사장님께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괜찮으시면요. 지금 오세요. 남편도 잠깐 정신이 드셔서 반갑겠네요. 정 실장이 올 거라는 소식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정 실장은 가족과 다름없었죠. 30분 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어이구, 우리 정 실장 왔구만. 반갑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정 실장은 남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까 지훈의 형식적인 병문안과 너무 대비되어 마음이 아팠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나?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매출도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되는구만. 그래도 사장님 빨리 나오셔야죠. 손님들도 계속 안부 부르세요.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 실장은 가게 운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남편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지난주에 큰 도련님이 가게에 오셨는데 장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장부요? 무슨 이유로요? 아버님이 아프시니 자기가 가게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매출금 일부를 빼달라고도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이 병원에서는 돈 얘기를 저에게 했다면 이번엔 직접 가게에 가서 장부까지 확인하려 했다니. 그래서요? 제가 사장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올바른 선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 실장님이 잘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 정 실장, 잘했어. 우리 가게는 우리 식구들 생계가 달린 곳이니까. 남편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가게와 직원들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사모님과 함께 가게 잘 지킬게요. 사장님은 건강만 챙기세요. 고맙다, 정 실장. 자네 같은 직원이 있어 다행이야. 정 실장이 떠난 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식보다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직원의 모습에 위안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은 가슴 깊이 남았어요. 며칠 후 서울에 살고 있던 작은 아들 민수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병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민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민수야, 또 왔구나. 고맙다. 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별 차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시네. 그러시군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짧게 인사한 후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그냥 그러네요.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수의 불안한 태도가 의심스러워 저는 남편 앞에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남편이 잠깐 잠든 틈을 타서 민수를 병실 복도로 불러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별일 아니에요. 엄마. 너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얼굴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정말이에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계속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 엄마. 제발 묻지 마세요. 대체 뭔 일인데? 이렇게 숨기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요즘 도박이랑 주식으로 돈을 다 잃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뭐라고? 얼마나? 거의 1억 정도요. 뭐? 1억이라고? 그동안 아버지가 힘들게 모아준 돈 그걸로 다 날린 거야?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일은 돈 만회하려다 보니 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봤어? 민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실망감이 차올랐지만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들을까 걱정되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빚쟁이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를 하는 거니? 제발요. 제가 정말 위험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민수의 애원하는 모습에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큰아들도 같은 요구를 했던 터라 2번의 배신감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수야,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야 해. 아버지에겐 절대 이 얘기 하지 마. 민수의 고백에 저는 병원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 실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까 약품 좀 가지러 왔다가 사모님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요. 정 실장의 진심 어린 걱정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렸어요. 제 모습에서 뭔가 느꼈는지 정 실장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아들님들 때문에 속상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복도에서 작은 아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정 실장은 급히 덧붙였어요. 15년 넘게 함께한 직원의 걱정이 느껴졌죠. 걱정 마세요. 사장님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정 실장님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은 다 변하나 봐요. 특히 돈 앞에서는. 정 실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이 일군 재산과 사업 그리고 위독한 상태에 놓인 아버지보다 돈에만 집착하는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달랐는데 남편이 아플 줄 알았다면 다르게 키웠을까요? 사모님, 자책하지 마세요. 도련님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께서 마음 편히 치료받으실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 정 실장과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직원을 보니 오히려 위안이 됐어요. 정 실장님, 남편이 갑자기 위급해지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저는 잠깐 민수 데리고 은행에 다녀올게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 옆에 있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들의 위험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나랑 잠깐 은행 좀 가자. 엄마, 정말요? 아버지가 모르게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민수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도박을 위한 돈을 대주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위험해서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날 남편이 운영하던 고깃집 직원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대해준 덕분인지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어이구, 다들 와줬구나. 고맙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거 직원들이 같이 사온 영양식이에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고맙다만 난 밥도 잘 못 먹어. 병실은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남편 주변에 모여 그동안 가게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사장님,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 그래도 니네들한테 다 맡기려니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장님은 우리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셨잖아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라 서로에 대한 정이 깊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며칠 전 자식들의 방문이 떠올랐어요. 사모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너무 지치시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난 괜찮으니 다들 가게 잘 부탁해요. 사장님이 없다고 해서 가게가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사장님이 다시 건강해지실 때까지 잘 지켜볼게요. 정말 고마워.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운 직원들이네. 이렇게 다들 찾아와 주고. 당신이 평소에 잘해줬으니까 그렇지. 우리 직원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구나. 지훈이랑 민수는 바빠서 그런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형식적이었던 반면 직원들은 진심으로 남편을 걱정했으니까요. 병실에 놓인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어떤 점에서요? 예전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사람은 다 자라면서 변하는 법이에요. 아이들도 이제 자기 삶이 생겼으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자식만 믿었던 우리 부부의 순수함이 오히려 슬프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 효과가 없으니 통증 관리만 하자고 권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실을 찾았는데 저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많이 힘드시죠? 지훈아,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것 같구나.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래, 아버지가 너희 얼굴 보면 기운 내실 테니 잘 왔다. 현주도 평소와 달리 살갑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부산이 움직이기까지 했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현주야.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아했지만 마음을 바꾼 것인가 싶어 일단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병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냥 너희들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회사 일도 조금 정리했어요. 그래? 바쁠 텐데 고맙구나. 현주가 남편에게 죽을 먹이는 동안 저는 지훈과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보험 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그 질문에 걸음이 멈칫했어요. 아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자세히 살펴보니 지훈의 눈빛이 어딘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 지훈아, 아직 아버지 살아계신데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니?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지훈의 설명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혹시 제 기분 탓인가 싶어 더 묻지 않았어요. 커피를 사서 병실로 돌아가는 길,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뭘까?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커피를 사다 주기 위해 병원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라 작은 휴식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커피를 사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커피 2잔을 들고 병실로 돌아가던 중 병실 앞에서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사망보험금이 꽤 크다고 했지? 그것만 받아도 대출금 일부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 보험금만 해도 3억은 된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꽤 될 거야. 가게만 해도 시세가 좋은 위치니까 최소 5억은 나올 거고. 그걸로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겠지. 이번엔 잘 될 거야. 제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두 사람은 벌써부터 남편이 죽고 나서 남길 보험금과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당신 어머니가 상속 문제로 까다롭게 굴면 어쩌지? 걱정 마. 어머니는 순하셔. 내가 설득할게. 그냥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하시도록 잘하자. 방금 보험 얘기 물어봤을 때 어땠어? 뭐라고 하시던? 좀 의심하는 것 같았어. 너무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커피를 바닥에 잠시 내려두었습니다.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들은 것이 정말 사실일까? 자식들이 내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일까? 서둘러. 어머니 금방 올라오실 거야. 이제부터 더 자주 와서 잘 보여야 해. 알았어. 그럼 도련님하고도 의논해야 하나? 아니, 걔는 도박으로 돈 다 날렸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남편이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저는 잠시 진정을 하고 커피를 다시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커피 사왔다. 마셔라.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시 흠칫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제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딱 필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시네요. 편안히 쉬시라고 커튼 쳐드렸어요. 그래, 고마워.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웃음 속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픈 남편 옆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 밖으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제게 공원 벤치에 앉자고 제안했고 저는 병실 상황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그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일이니? 또 돈 얘기야?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맞아요. 저번에 준 돈으론 부족했던 거니?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손가락으로 벤치 끝을 계속 긁고 있었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름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좀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뭐? 네가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빚이 더 있었거든요. 더 있었다고? 얼마나? 1억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작은 아들마저 돈 얘기를 또 꺼내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죠. 민수야, 지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 네가 할 말이 이거니. 이미 지난번에 큰 돈을 줬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니. 엄마, 제발요. 제가 정말 위험해요.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협박해요. 빚이 생긴 건 네 책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돈 얘기나 꺼내는 네가 너무 실망스럽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얘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번 속은 것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엄마, 그럼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아버지께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얼마나 편찮으신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런데 형은 도와주시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지훈이에게도 돈 한 푼 준 적 없어. 아니에요. 형이 저한테 어머니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민수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동생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형제간에도 서로 이용하고 속이는 모습에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 너희들. 죄송해요, 엄마.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조금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자식들의 행동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죠. 여보, 무슨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일들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여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편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오늘은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죠.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 그냥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은 힘겹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났어요.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으면 좋겠어. 기부요?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래.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해버린 모습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내 재산만 바라본다면 그건 내가 평생 바라던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남은 가게는 당신이 대신해서 맡아주면 좋겠어. 정 실장이랑 직원들,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렸으니까. 남편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그렇게 말했어요. 가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평생 일궈온 가게를 지키는 건 제 역할이에요. 제 손을 꼭 잡는 남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자식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우리 부부의 단단한 연결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남편의 사업 관련 법률을 도와준 분이었어요. 그는 제가 왜 왔는지 직감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사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말 유감입니다. 사장님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남편이 유언을 남겼거든요. 김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가져온 메모를 꺼내며 남편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고요. 자녀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네. 남편 뜻이 그래요.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미 돈 문제로 아이들이 변해버린 상태라.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 생전 증여요? 네. 지금 당장 기부할 수 있는 자산은 미리 처리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는 사모님 앞으로 바로 명의 이전을 해 두시고요.
법적인 조언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드님들이 반발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증거를 남겨두세요. 사장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의사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도움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사장님께 압력을 넣고 있진 않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들은 대화들, 아이들이 벌써 유산을 노리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수십 년간 많은 가족 갈등을 봐왔을 테니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강해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분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제 법적으로 남편의 뜻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고 앞으로의 어려운 시간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법적 준비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를 보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제 눈에는 자식들의 모습만 들어왔죠. 지훈 씨, 장례 절차는 다 준비했어요.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의연하게 잘 견디고 계세요. 장례식을 준비해 주신 장의사 분과 지훈이 대화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잖아요. 그래. 고맙다. 장례식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슬픔보다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떠나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가도 되나요? 정 실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남편의 직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슬픈 눈빛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 실장은 눈물을 참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죠. 사장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인이셨는지 모릅니다. 모두들 마음 써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이 떠나셨지만 저희는 사모님을 모시고 가게를 계속 지켜나갈게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장례식 내내 저를 도왔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언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지훈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물론이죠. 그냥 준비를 위해 여쭤본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죠. 어머님,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현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두 아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전화로 상속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된 모습이었죠.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살만하다. 들어와서 앉아.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알고 있다. 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에 온 거지.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들의 자세가 어쩐지 방어적으로 보였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하고 싶어서요.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저는 잠시 그들을 쳐다봤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문제를 해결하자니 마음은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볼 게 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했었니? 그건 어머니가 다 내셨잖아요. 가게 운영은? 아버지 아프신 동안 누가 관리했지? 정 실장님이랑 직원들이. 연속된 질문에 두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절반, 저희가 각각 1사씩 상속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지. 지훈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계산적인 면모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유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니?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나요? 그들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졌어요. 특히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든 듯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공증된 유언장 사본을 꺼냈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어. 너희에게는 1원도 남기지 않기로 했단다. 제가 유언장 내용을 말하자마자 두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어. 직접 확인해봐. 어머니,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작성한 거라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으셨다고 볼 수 없어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단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 유언장을 확인한 민수의 얼굴도 점차 굳어갔어요. 그는 서류를 놓고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왜 남에게 줘요? 남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뜻이었어. 지훈은 이미 법률적 대응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소송이라도 걸어서 받아낼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소송? 아버지 뜻을 그렇게 무시할 거니?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장을 썼어도 우리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수도 지훈의 말에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두 형제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형, 이제 어떡해? 난 빚도 있고. 걱정 마.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순간 두 형제는 서로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알지? 뭐? 넌 그동안 도박으로 돈 날린 주제에 무슨 말을 해? 아버지가 누구를 더 아끼셨는지 기억 안 나? 순식간에 거실은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성인이 된 아들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도박했다고? 형은 사업한다며 빚만 잔뜩 늘린 주제에. 그래, 나 빚 있어. 그러니까 더 절실하다고. 네가 뭘 알아?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예상했던 대로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들 해. 너희 둘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돈 얘기만 하고 싶었니? 이틀 후 우려했던 대로 지훈과 민수 둘 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는 걸 깨닫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제 담당 변호사 박 선생님은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모님,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뭔가요?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재산의 일정 부분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 유언대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법적인 현실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남편의 뜻이라도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일정 부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니 씁쓸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일 수는 있어요. 자녀분들의 평소 행실이나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병원비나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평소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언 등이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엄마, 형이 자기 혼자 상속받으려고 해요. 제가 어제 형 변호사한테 연락받았는데 저보고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한대요. 뭐라고? 지훈이가 그랬어? 네. 제가 도박 중독이라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제출할 거래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는 싸움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지훈이한테 전화해 볼게. 진정해, 민수야. 엄마도 형 편들 거예요. 전 그냥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 목만 원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릴 게 뻔하니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흔한 일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을 갈라놓기 마련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확실히 정리해 놓을 걸 그랬어요. 사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최대한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식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변호사님,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돈 문제만큼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상속은 더 그렇죠. 그 이후로 저는 아들들과의 가슴 아픈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됐어요. 법원 복도에서 지훈과 민수를 마주쳤지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우리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지훈아, 아버지 유언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니? 법적으로 저희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다른 형제들도 다 받는 걸 우리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법적으론 니들 권리가 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 민수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달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형이랑은 절대 합의 못해요. 제가 받아야 할 돈까지 가로채려고 해서. 민수야, 이러지 말고 너희끼리 좀 대화해보면 안 될까? 대화요? 형은 제가 도박으로 재산 날릴 거라고 법원에 증거까지 제출했대요. 용서 못해요. 조정위원들 앞에 앉자 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훈 씨가 주장하는 민수 씨의 도박 이력은 상속분 결정과 무관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도 강경하게 맞섰어요. 두 변호사의 공방이 오가는 동안 저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건 불공평합니다. 어머니도 결국 자식들에게 줄 거잖아요. 지훈 씨, 그건 어머니 의사를 미리 단정하는 겁니다. 유언장은 분명히 사회 환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도 차분하게 반박했지만 조정위원장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론 조정이 어렵겠습니다. 양측이 너무 대립하고 있어요. 저희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마주친 두 아들의 싸늘한 분위기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화해하면 안 될까?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포기 못해요. 저도요. 형이 저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요.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대로 고깃집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직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은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며 저를 도왔죠. 사모님,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 실장님. 혼자서는 정말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으니까요. 요즘 매출은 어떤가요? 제가 잘 모르니 걱정이 돼서요. 정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매출은 꾸준했고 오히려 소폭 상승한 구간도 있었죠. 직원들이 모두 사장님 뜻을 이어가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에겐 그냥 일터가 아니라 제2의 가정이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하던 최 조리장도 잠시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사모님, 오늘 새로운 메뉴 샘플을 준비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새 메뉴요? 사장님이라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최 조리장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의 정신이 여전히 이 가게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직원들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들은 소문인데 아드님들이 가게까지 상속 분쟁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하던데. 정 실장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법정에서 아들들은 가게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던 게 사실이었죠. 걱정 마세요. 가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앞으로 이전해 놨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는 솔직히 사모님과 계속 일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남편의 뜻을 이어가요. 가게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니 남편이 왜 그들을 그토록 아꼈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들들은 돈만 바라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남편의 정신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사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긴 법정 다툼 끝에 유류분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받았고 나머지는 남편의 뜻대로 사회에 기부되었어요. 고깃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법원 밖에서 오랜만에 지훈과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그래,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되겠구나.
저희가 많이 실망시켜 드렸죠? 죄송해요. 지훈아, 사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두 아들의 표정에서 패배감과 후회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민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두고 봐야겠구나. 돈 때문에 애미를 재판대에 서게 했으니. 저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 정말 잘 된 일이구나. 민수의 고백에 지훈도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은 접었어요.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취직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훈아,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응, 정 실장이랑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잠시 도망갈까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 다가왔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수야. 잘 지내니? 솔직히 잘 지내진 못해요. 그때 받은 돈 다 써버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쓴 거니?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발끝만 바라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걸 보니 아직도 도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치료받는다더니 어떻게 된 거니? 몇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제력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서 나를 찾은 거니? 어머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갚을게요. 마트 바구니를 내려놓고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처럼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민수야,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네 앞길은 네가 개척해야 해. 어머니, 제발요. 형은 회사 다시 차렸다면서요. 저만 이렇게. 지훈이도 회사 다시 망했어. 얼마 전에 전화 왔었어.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역시 형제간에도 연락이 끊겼나 봅니다. 지훈도 한 달 전쯤 돈을 빌리러 왔었지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었죠. 두 사람 다 변하지 않았구나.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받았는데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 마트를 나서면서 민수는 계속 따라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남편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어머니, 그럼 형은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도 비슷해. 사업 실패하고 다시 찾아왔었지. 너희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간 게 마지막으로 너희를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식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더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가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